저희 결정하게 된 대본 대전 대시라고 다들 공사가 가능하신 분들이 공사 해주셔가지고 문돌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발표 자료가 나름 AI도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많이 부족할 거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질문으로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지켜내는 서비스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장애 처리를 넘어서 장애가 안 나게 설계하는 역할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해당하는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는 저희가 출근하는 거, 이제 모바일 부터 사무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준비해놓고 설계해놓은 것들 덕분에 장애가 안 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장애를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저희는 이제 종종 다른 분들은 하루를 보내고 이제 아무 일 없었다. 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서비스가 멈추거나 연대가 안 되거나 메시지가 전송되거나 불쌍한 없이 제품과 다름없는 하루가 저희한테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아무 일도 없었던 순간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당연함 속의 특별함이라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노고가 잘 숨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당연함 자체가 있는 가치 있는 모먼트입니다. 쭉 봐주시면 저희가 일상에 지나갔던 순간들인데 이런 일을 하는 와중에도 저희의 서비스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평범한 하루 뒤에 숨겨진 수많은 노력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근 지하철, 아까랑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희가 이뤄냈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 이게 리던던이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AI가 열심히 만들어준 덕분에 그냥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일들은 보이지 않는 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서비스는 인상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보는 화려한 기능과 편리한 인터페이스는 눈에 보이는 10% 돈입니다. 인상 아래에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거대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90%의 보이지 않는 노력입니다. 사용자는 이 90%의 노력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로써 완벽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노력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개발자의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만들기 전에 개발자는 다음과 같은 보이지 않는 일을 합니다. 시스템 기반 다지기, 안전한 시스템 구조를 위해 기초 코드를 튼튼하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코드 효율을 중요하며 반복되는 복잡한 코드를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문제를 예측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설계를 고민합니다. 기획자의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기획자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찾아내고 더 나은 경험을 위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서비스의 방향성을 정립합니다. 주요 태스크로도 사용자 불편 탐색, 사용자 심리 분석, 혁신적 아이디어 탐색, 서비스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 사용자 불편함 탐색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겪는 문제점과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사용자 심리 분석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의 심리를 파헤치고 동작 패턴을 연구합니다. 혁신적 아이디어 탐색은 더 나은 경험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서비스 방향 설정으로는 분석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획자의 보이지 않는 일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만드는 것. 운영자의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운영자라 하면 사실 모두가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IT 성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도한 바는 모두 운영하시는 분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저희는 서비스 장애 채널을 통해서 서로 모두가 공유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시스템 안정성 유지, 시스템이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미리 문제를 예측하고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예방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고요. 장애 예방하기 위해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실시간 대응,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여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은 이제 작은 징후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거지만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조금씩은 놓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미리 문제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X의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CX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 사항을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의 실마리를 듣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고객 목소리를 듣고 불편 사항 분석, 개선 방안 구축까지. 고객 목소리는 이제 고객의 피드백과 인터랙션을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불편 사항 분석은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왜 불편한지 깊이 분석합니다. 개선 방안 구축은 더 나은 소통 방식과 서비스 경험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한자가 떠 있는데 미리 어려움 파악하기, 고객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더 나은 소통 방식을 고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심리, 보이지 않는 사용자의 심리를 분석하여 서비스 방향성을 정립합니다. 왜 이 일은 중요할까요? 미래 문제 예방, 서비스의 수명 연장, 더 나은 사용자 경험, 기술 부채 해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아까 분산의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은 이제 저희가 부각된 사용자의 서비스의 일순간 그리고 장애가 났던 순간들만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은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 문제 예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하나 기초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은 경제적인 문제를 미리 막아줍니다. 서비스 수명 연장으로는 꾸준한 관리와 개선은 서비스가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더 나은 사용자 경험, 사용자는 서비스가 당연히 잘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킵니다. 기술 부채 해소. 쌓인 기술 부채는 새로운 기능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버그를 유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리팩터링은 이러한 부채를 생산합니다. 더 나은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서비스가 당연히 잘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사용자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이런 사용자 경험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희는 문제 예방, 잠재적 문제를 예방하여 사용자는 불필요한 장애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흐름, 느림없는 응답과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으로 사용자 편의를 높입니다. 감정적 연결, 마주친 순간이 만족스럽도록 조화롭게 구성하여 사용자 감정을 배려합니다. 여기는 3분의 1 정도 왔는데 혹시 질문이 조금 있으실까요? 시간이 굉장히 안 흐르네요.
질문하시면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기술 부채 해소. 기술 부채란 급하게 기능을 구현하느라 불완전하게 작성된 코드를 말합니다. 시간 프레싱에 의해 생긴 이 부채는 쌓이면 쌓일수록 새로운 기능 개발 속도를 늦춥니다. 버그를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팀의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기술 부채는 쌓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며 결국은 청산해야 합니다. 기술 부채 증가 추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그냥 A가 알려준 그래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증가할수록 기술 부채가 많이 쌓여서 결국은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술 부채를 또 해소하고 나면 개발 시간이 단축되고 깨끗한 코드로 리뷰를 함으로써 새로운 기능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버그 발생률 감소, 코드 품질을 높임으로써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고 버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됩니다. 이제 밖에서 볼 때 코드를 짜지 않고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 회의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활발한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부에서 보는 것은 깊은 문제 분석과 설계, 코드 리뷰와 협업, 새로운 기술 학습과 연구, 가장 깊은 고민과 문제 해결. 내부에서는 이렇게 실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정말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개발자인데 코드는 안 짜고 모니터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고 회의만 바라다니고. 개발자의 생산성은 단순히 코딩 한 줄의 수나 코딩 한 줄의 수나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그리고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하는가에 걸려 있습니다. 문제 분석 및 설계. 코딩은 개발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 전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 해결과 설계입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를 분석합니다. 이 시스템 설계로 데이터 구조, 모듈 분리, 데이터 흐름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좋은 설계의 가치,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입니다. 앞으로의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딩 시간을 단축하고 버그 발생률을 낮춥니다. 학습과 연구 부분인데 지금 이제 학습한 것들이 결국 학습과 연구를 통해 미래에 조금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잘 나와 있네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인터넷 서핑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래의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 투자입니다. 기술 트렌드에 발을 맞추기,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문제 해결, 새로운 지식과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기적 가치 창출, 학습과 연구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팀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자랑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게 소개하는 시간도 아니고 데브옵스라고 해서 이제 직무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데브옵스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장애가 터지면 밤새워 해결하는 팀, 긴급 상황에만 반응하는 팀, 대포를 자동화하는 기술, 도구와 기술로만 이루어진 시스템, 특정 팀이나 역할, 개발팀과 운영팀의 경계가 없는 접근. 데브옵스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데브옵스가 그 이상
준비를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소방관 그리고 건축가인데 기존 레거시에서는 소방관들이 많았다. 소방관 같은 경우는 장애가 터졌을 때 빠르게 해결해주고 서비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투입해주고 불이 나면 달려가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합니다. 시스템을 견고하게 설계해서 예방합니다. 데브옵스는 건축가 역할에 가깝습니다. 장애를 끄는 것이 아닌 안전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데브옵스는 하나의 팀과 직무 역할이 아닌 문화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데브옵스는 단순한 기술이나 도구가 아닌 조직 전체의 문화와 태도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데브옵스 문화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지는 문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에 대한 신뢰, 지속적 개선, 공유, 특정, 자동화가 있습니다. 데브옵스는 사정과 예방, 설계에 있습니다. 함께 책임지는 문화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서비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가집니다. 서로 업무를 이해하고 개발, 운영, 기획, CX 등 모든 부서가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내 일에서 우리 일로, 내 일과 네 일로 나누지 않고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할 일로 봅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 공동 책임은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며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가능합니다. 자동화의 진짜 의미.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더 중요한 문제 해결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반복 작업 제거. 매번 같은 작업을 반복하지 않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오류 최소화, 사람이 실수할 여지를 줄이고 일관된 품질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혁신 촉진, 새로운 문제 해결과 창의적 접근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합니다. 자동화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데브옵스 문화의 핵심 가치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측정과 데이터 기반 결정. 모든 변화 결과는 측정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추측이 아닌 서비스 개선의 실마리입니다. 측정, 분석, 인사이트 결정으로 이어지는데 측정은 모든 변화와 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합니다. 분석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의미 있는 패턴을 찾습니다.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측보다는 확신으로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성능, 응답 속도, 처리량, 에러율 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측정합니다. 사용자 경험, 사용자 만족도, 리텐션 레이트, 인터랙션 패턴 등을 분석합니다. 개발 속도, 배포 빈도, 롤백률, 개발 주기 등을 측정하여 팀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투명한 공유. 투표는 그러니까 예쁜 걸로 해주시고, 투명한 공유, 모든 지식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팀 전체의 이해를 높입니다. 함께 해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해결하며 각자의 역할을 넘어선 협력을 합니다. 경험에서 배우기.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실패와 성공을 공유하며 성장합니다.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함께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부분. 이제 한 3분의 2쯤 왔는데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게 자동화 같은 경우에도 뭐 개발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단순 엑셀에 스크립트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인이 자동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팀이다 보니 자꾸 이제 개발 쪽으로 보이실 수가 있는데 개발 쪽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역할, DevOps는 특정 팀이나 개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분야입니다. 개발자, 기획자, 운영자, CX 등등 모두가 함께입니다. 개발자 코드를 작성할 때부터 잠재적인 문제를 고려합니다. 기획자는 새로운 기능을 기획할 때 시스템 안정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운영자는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미리 인지합니다. CX는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제안합니다. 저희 모두는 이거 왜 안 돼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개발자의 건축가 역할. 개발자는 단순한 코드 작성자를 넘어 서비스의 건축가입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다. 새로운 기능을 만들기 전에 시스템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고 코드를 더 효율적으로 정리합니다. 잠재 문제를 미리 예측.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설계를 고민합니다. 테스트 자동화로 안정성 확보. 코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자동화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기획자의 건축가적 역할. 사용자 불편함 탐색.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찾아내어 더 나은 경험을 위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숨겨진 사용자 심리.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심리적 요구를 분석하여 서비스 방향성을 정립합니다. 안정적인 기능 개발. 새로운 기능을 기획할 때 단순히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운영자의 건축가 역할. 시스템의 거대한 기초를 가진다. 운영자는 이제 시스템이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밤낮 없이 모니터링하며 작은 이상 징후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자동화된 복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장애를 예방하는 건축가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24시간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감시하며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합니다. 자동화된 복구 메커니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합니다. 사전 예방 아피텍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설계에 깊이를 더합니다. 운영자가 자꾸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약간 플랫폼 엔지니어나 시스템 엔지니어인 것 같고 저희는 그 역할을 저희가 일단 대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CX의 건축가 역할. CX는 단순한 고객 피드백 전달을 넘어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객의 목소리 듣기, 고객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듣고 분석합니다. 잠재적 문제점 파악, 고객의 어려움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책을 마련합니다. 더 나은 소통 방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 나은 소통 방식을 고민합니다. CX 서비스 기업 과정인데 간단하게 피드백 수집, 분석, 인사이트 도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왜 안 돼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일까요? 이런 문화는 조금 그래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 안 돼요? 문제만을 지적하고 원인만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일까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태도, 팀워크와 협업을 중시하여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태도 변화의 중요성.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고 팀 내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증대시킵니다. 데브옵스 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도움이 됩니다. 내일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은 또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아닌 그런 업무에는 개별 업무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게 됩니다. 협업보다는 경쟁적인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으로 바뀌게 되면 공동의 책임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팀원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전문성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은 개발자, CX, 기획 운영 등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건축가의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우린 더욱 견고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는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켜내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내는 것은 서버의 안정성보다 훨씬 더 큰 가치입니다. 서버의 안정성,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보장하는 기본적인 역할, 현재 시간, 서비스가 멈추지 않음으로써 고객의 소중한 시간, 고객의 신뢰, 안정적인 서비스로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동료의 서로의 역할 분야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팀워크, 더 큰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는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이거 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일까요? 한번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변경해 서비스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공감의 말투 만들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나누며 보이지 않는 노고에 공감합니다. 내 일이 아니야에서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은 팀원 간 협력과 책임은 공유를 증진시켜 공동체의 힘을 발휘합니다. 정기적인 팀별 감사입니다. 감사한지 저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무튼 감사하는 걸로 팀 회의나 메신저를 통해 서로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가치를 높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다가왔는데 질문이나 없으시면 준비되셨으면 마지막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 모든 구성원이 건축가의 마음으로 협력하여 견고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내일을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일도 가치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노력은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함께 책임지는 문화. 내일보다는 우리 일로 함께 생각합니다. 장애가 안 나게 설계하는 데브옵스의 핵심은 사전 예방과 설계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